볼게요. 저는 사실 그 사실 중국어 선생님들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매년 한어병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는 사실 이게 단계도 되게 많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뭔가가 있는데 중국어는 거의 계속 초급 친구들만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되게 약간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너무 눈이 부셔서 좀 뒤로 갈게요. 저희가 중국 연수를 제가 가게 된 것도 저희 이제 상상 카페에 보면 뭐 저희 이제 이번에 중국 다녀오고 막 이런 거 제가 올려 놨잖아요. 그거를 가게 된 계기도 사실은 너무 한어병원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슬럼프 약간 요런 것 때문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한어병음만 맨날 수업하다 보면 분명히 그러신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자, 그래도 한어병음을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어병음 가르칠 때 처음에 성조 지도를 하게 되겠죠. 그쵸? 아이들하고 성조를 배우게 될 텐데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쵸? 중요하긴 한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는 학원을 다니면 발음 연습만 하는 반 요런 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이 발음 연습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발음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보통 교재 맨 앞에 한어병음과 성조가 나오는데 그 거의 한 달? 두 달만 두 달 동안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발음 연습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좀 배우다가 '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렇게 때려치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전에. 그래서 중국어 학원을 한 달을 다녔는데 배운 게 뽀, 포, 뭐, 포 이런 거 밖에 없고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중국어는 어려워서 그만둬야겠다.' 옛날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발음은 발음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수업은 그러니까 뭐 인사는 인사 그러니까 회화는 회화대로 배우고 약간 요런 분위기가 돼서 그나마 쪼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고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발음대로 그다음에 회화는 회화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수업을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 발음 연습을 쪼끔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을 배우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면 수업 구성하시기도 훨씬 좋고 그래서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으로 학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팬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손동작으로 또 지금 성조를 표시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자 일성은 우리 보통 처음에 연습할 때 를 연습하니까 요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 그 지도하실 때 너무 높은 음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보면 어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죠? 중국어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여자예요. 그럼 남자아이들 중국어 발음을 들어보면 이렇게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저씨들도 한국어 말할 때는 저음인데 중국어 말할 때는 "니하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여자 선생님들이 자꾸 높게 자 중국어 발음하실 때는 일성은 이렇게 이 정도 높이로 하셔야 돼요 하니까 남자들도 그 음을 자꾸 따라가서 "니하오."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쵸? "내가 낼 수 있는 높은 음으로 내라."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고음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1번은 그거예요. 1번은 이제 아이고 1번은 이제 잘 발음할 수 있게 요 음을 기본 음을 선생님이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꼭 이게 성조 표시에 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도레미파솔 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아 해도 되고 아 해도 괜찮은데 아 이렇게 발음하면 그 다른 단어들 발음하기 되게 힘들겠죠. 만약에 그 바나나가 중국어로 시앙지ao 일성일성인데 이걸 이제 높은 음으로 잡아서 시앙지ao 我去시앙지ao 이렇게 발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음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1성, 2성, 3성, 4성의 순서로 지도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거. 우리 사실 자 1성 얘는 요렇게 생겼어. 요거보다는 제가 맨날 얘를 잃어버려. 요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중국어 발음할 때는 요 모양대로 하는 거야. 요게 더 중요하죠. 그쵸? 요 모양대로. 요 모양대로 발음하는 거야.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글자 위에 어떤 표시가 있는데 얘가 우리 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세요를 알려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일성은 같은 음을 쭉 이어서 발음하는 거. 아, 아니고 요렇게 되는 거다. 요게 중요한 거. 그쵸? 그리고 이성을 할 때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시면 되냐면요. 선생님들도 연습하실 때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 좀 처음에는요. 입을 좀 작게 벌려서 아를 내요. 소리를 계속 내면서 입을 점점 크게 벌려요. 입을 점점 크게 벌리면요. 소리가 올라가요. 듣기에. 해보세요. 아, 하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쵸? 요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도 일성은 이성은 자, 해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엔 이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입을 조그맣게 벌려서 한 다음에 점점 입을 크게 벌리는 거. 아, 하면 소리가 듣기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들려요. 아,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다. 요렇게. 자, 그리고 삼성이 제일 어렵죠, 삼성. 나중에 되면 이제 이성과 삼성의 구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삼성이 좀 어렵긴 해요. 삼성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지도할 때 요런 방법을 많이 쓰죠. 고개를 숙였다가 올리는 거. 이렇게. 그쵸? 근데 요거를 쓰면 안 좋은 점은요. 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 안 하면 못 하는 게 문제죠. 그쵸? 계속 인사할 때 니하오 할 때 니하오 이렇게 니하오 이렇게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느낌이야. 요렇게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만 알고 실제로 연습할 때는 고개를 딱 들고 연습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만 목만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요렇게 요런 느낌이야. 요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사성이 되게 쉬운 발음 같지만 사성이 되게 어려운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주의하실 점은 이게 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 아니고 그죠? 요렇게 일성의 사성은 요게 아니라 요렇게 떨어지는 소리 느낌이 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
그 악보에 위쪽에 아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아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발음하는 느낌. 그래서 자성을 할 때는 아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야 돼.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꼭 나야 한다. 그래서 이 꼭 발음을 위에 아가 하나 있고 밑에 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 그래서 일성은 이성은 삼성은 사성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떨어지는 느낌이 꼭 나야 돼.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일성을 사성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마잖아요. 그렇죠? 마마 이게 엄마면 아빠는 빠바가 아니라 빠바 이렇게 가성은 중간에 요 발음이 하나 더 있게 아였을 때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마마인데 아빠는 빠아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빠바 이렇게 빠바 그쵸? 요렇게 가르치셔야 나중에 일성과 사성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성조 지도하시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같이 하면서 그 비행기 놀이 이런 거 하셔도 괜찮고 선생님이랑 같이 손으로 혹은 이렇게 온몸을 활용해서 체조처럼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이들이 잘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손으로 뭔가 표현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서로 반대로 보고 있죠? 아이들하고. 그러면 자, 제가 일성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들은 보기에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일성 그러면 아이들은 소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보통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은 왼손으로 하고 아이들은 오른손으로 하고 요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은 선생님이 만약에 요 팬더 친구가 선생님이라고 칠게요. 선생님이라고 치고 선생님이 왼손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성조 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입을 안 보겠죠? 그쵸?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입 보고, 입 모양 보고 따라 하는데 입이 안 보이잖아요. 손을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팔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오른손을 왼쪽으로 가요. 요렇게 연습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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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 어려운데, 그쵸?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일성 얘들아, 이성,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도 선생님 몸 안에서 성조 표시할 수 있게. 자, 그럼 얘들아, 니하오 해볼까? 니하오. 이렇게. 니하오. 선생님 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오른손을 왼쪽으로.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른손을 왼쪽으로. 그래서 선생님 몸통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보통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조 지도만 한 번 수업하면 끝나요. 그죠? 요거 발음 따라 해보고 몸으로 해보고 뭐 카드 들고 해보고 뭐 요렇게 해보면 20분, 30분 수업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와 음모 요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유치원이다 만약에 유치원이다 그러면 아직 영어를 몰라 유치원에 다니고 영어를 모른다 그러면 제 생각은요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이거 배워서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굳이 성모는 중국어 입 모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배울 필요는 없고 초등학교 정도 가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를 한다. 초등학교 방과후를 한다. 그러면 필요해요.
그러면 요때는 요거 배우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 후 때는 요걸 배우면 편하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한어병음을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치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면 좋으냐면, 유치원 친구들은, 보통 유치원 친구들은요, 그림을 보면 영어를 못 읽어도 그림 보면 내용을 다 외웠어요, 이미. 근데 저희 딸도 유치원 다닐 때 보니까 영어를 보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책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페이지에 있는 영어를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보고 그 내용을 다 외운 거죠.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은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에 익숙한 데다가 중점을 두시면 좋고,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방과후에서 할 때는 이렇게 성모 읽는 법, 음모 읽는 법, 조합해서 읽는 법, 요런 거를 같이 배우면 이제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들도 스스로 읽을 수 있으니까 편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생각에도 학부모님 생각에도 얘가 가서 뭘 배워왔구나. 요런 모두의 니즈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학습을 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까요? 먼저 운모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그쵸? 운모부터 배워야 우리 모음이 있어야 자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모음을 먼저 배우고 나서 사실 형모를 배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게 그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 애예요. 모음 사각도. 모음 사각도가 뭐냐면 그 우리 입 안에 어떤 네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음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애가 요 모음 사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요. 요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고요. 요건 여기에 와야 돼요. 이게 중국어의 A 발음 있죠? 아 소리 나는 거. 얘가 아 소리 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자, 지금 소리는 꺼져 있지만 소리를 내보세요. 우리가 보통 아 발음을 할 때 그 혀의 위치에 따라서 아 소리가 다르게 나서 혀를 그 이 바로 뒤에다 붙여놓고 이 뒤에 붙여놓고 내시면 여기 요 혀 바로 앞에서 소리 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근데 혀를 약간 떼고 그냥 편하게 놓고 하면 소리가 약간 뒤로 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를 뒤로 바짝 당겨서 아 소리를 내면 그 성악하는 것처럼 아, 아. 그래서 소리가 다 다르게 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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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르게 나잖아요. 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거거든요. 중국어에서 아는 우리가 그냥 혀를 편안하게 놓고 내는 소리니까 선생님들도 그 성조 지도하실 때 우리 아로 연습했잖아요. 그때 자 얘들아 일성 아니고 그쵸?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소리를 내실 때 모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리고 자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안에서 이 소리가 어느 부분에서 나는지 요런 거를 많이 연습하시면 아이들 소리를 들었을 때 얘 발음이 지금 틀렸구나 요런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된 친구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발음이니까 아, 이거 소리를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디서 소리 나는지 그쵸? 그거를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으어예요. 으어 소리 내면 요 입 가운데 부분에서 소리 나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쵸? 으어 이렇게 그다음에 오어 하면 그 으어보다 더 뒤에서 오어 그죠? 그리고 우 하면 혀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혀가 우 하면 혀가 아까 오보다 더 들려요. 그리고 요 뒤쪽에서 귀 바로 밑에 있는 요쪽에서 소리 나는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요런 연습을 많이 해 두시면 좋은데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중국어의 모음이 단모음 6개가 있는데 교묘하게 비슷하게 생긴 두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점 있는 친구와 점 없는 친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얘가 모양이 비슷하니까 우, 을, 우, 을 이게 비슷한 이런 소리가 아닐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 을, 우, 을 이게 아닐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입 모양을 볼게요. 입 안에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이 붙어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우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 으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우, 이렇게 소리 냈을 때 이 두 소리가 다 여기서 나네? 그러면 나는 발음 틀린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이 해볼까요? 이 하면 여기 앞이 진동이 나면서 여기서 소리 나는 느낌. 입 바로 앞에서 나잖아요. 그쵸? 이, 을, 이, 요 발음이 맞는 발음이고 우, 이 발음은 틀린 발음. 제 발음이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우, 요 발음 아니라 이, 여기 앞에서 나는 발음. 그래서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모음들이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는지 요런 것도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지도하시려면 발음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자, 아, 이거 냈을 때 아니고 아니고 아, 요렇게 내는 거구나. 으어는 요 중간 어디서 둥둥 떠 있는 소리 같이 느껴지는 게 으어구나. 오어, 으어, 오어, 으어 하면 으어 할 때는 혀가 펴져 있고 오어 할 땐 혀가 약간 뒤로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혀에 막혀서 소리가 더 뒤로 가는구나. 요런 느낌? 요런 느낌들을 아시고 지도를 하시면 아이들 발음 들었을 때도 얘가 지금 소리를 여기서 내야 되는데 여기서 내고 있구나. 틀렸구나. 혀 모양을 어떻게 해줄지 요런 것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왜 그 옛날에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전설, 고모음, 뭐 후설, 뭐 원순, 불원순, 뭐 이런 거 옛날에 국어 시간에 나왔거든요.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설, 고모음이라는 건 혀가 앞에 있고 소리가 위에서 난다는 거죠. 이 같은 애들이 전설, 고모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네, 기억하시면서 아이들한테 혀를 어떻게 해라 요런 것까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틀린 발음을 잡아줄 수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발음이 한번 틀리면 나중에 고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매년 저는 고등학생들을 하고 많이 수업을 하니까 최근에는 한 10몇 년 동안은 고등학생들하고 막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매년 얘를 가르쳐요. 그죠? 매년. 매년 아이들하고 오, 이거 하고 3월부터 또 하겠죠? 근데 제가 맨날 애들한테 그래요. 요새 애들은 잘 안 따라하거든요. 얘들아 따라 해보자. 그럼 저만 해요. 오, 하면 얘는 듣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내 발음만 계속 좋아지고 나만 계속 연습하고 내 발음만 계속 발전하고 있다. 너희는 늘 그대로인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한 해 하나에 가르치시다 보면 선생님만의 뭔가 노하우가 생기겠죠. 이 발음을 지도할 땐 요렇게 요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근데 맨 처음에 가장 기본이 요 입모양을 알고 요 입모양에서 발음을 어떻게 내는지 요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 요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모부터 보면 자, 중요한 점은 요거죠, 요거. 요거. 아이고, 요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그쵸? 주의할 점. 오 아니고 오어라고 읽는 거. 그다음에 아니고 으어라고 읽는 거. 요런 것들은 선생님이 지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죠. 그쵸?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친구에 따라서 발음이 바뀐다. 요런 거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 요게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씩 보면 제가 요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쵸? 덩어리를 3개로 쪼개놨어요. 요거 3개를 쪼개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조 표시. 성조 표시. 우리 한어병음 쓰면 성조 표시 하잖아요. 그죠? A가 있으면 A에다가 O랑 E가 있으면 O랑 E에다가 그 다음에 이, 오, 의는 또 다른 규칙을 자기네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보통 지도하시는데 자 그러면요. 중국어는 요렇게 가르치면 다 외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중국어의 성조 표시는 어디에다가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이 제일 크게 벌어지는 모음에다가 하는 거예요. 입이 제일 크게 벌어지는 애. 그러면 우리 어떤 모음이고 간에 아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모음은 없어요. 그래서 아가 있으면 무조건 아에다가 하면 돼. 아, 그쵸? 아에다가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칙에 오어하고 으어가 있잖아요. 그럼 오어, 으어 중에 어디다 할까? 자, 채팅창에 써볼까요? 오어, 으어가 있어요. 한 글자 안에 오어, 으어가 있어요. 성조 표시는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 오어, 으어 중에 성조 표시는 어디에 할까요? 성조 표시. 오, 그죠. 선생님은 오, 오에다 하실까요? 으어에 할까요? 뭐 쓰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으어인 것 같아요. 아니, 연습을 해보세요. 오어, 으어, 어떤 거일지. 으는 작은데 어는 큰 거 같잖아요. 그죠? 으는 작고 어는 큰 거 같고 오어, 으어 모르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중국어 발음에 요게 없어요. 그죠? 맞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 같이 있는 거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보통 있잖아요. 서울 할 때도 SEO 이렇게 쓰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있는 발음 같지만 얘네 둘은 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가 있으면 오에다가 하면 되고 이가 있으면 이에다가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중국어 조금 배우고 나서 요런 거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요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요런 걸 이제 아이들한테 퀴즈로 내는 거죠. 그러면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선생님들처럼. 오어, 으어, 오어, 으어 해서 이제 그러면 왜 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손 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요런 시간에도 되게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발음은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애들이 되게 막 허탈해해요. 속은 것 같고 하지만 까먹진 않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가 있잖아요. 이, 우, 을 요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발음부터 먼저 연습해 볼게요. 요 발음 있죠? 요 발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니까 그죠? 요거 되게 중요한데
사실 있는 발음인데 우리가 지금 안 내는 발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요런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가 사실 요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이중 모음처럼 위 이렇게 쓰잖아요. 위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입 모양을 중국어랑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요 친구는 얘랑 친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랑 안 친하고 이랑 친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를 해요. 먼저. 자, 손가락 두 개를 입술 옆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대고 이 소리를 내요. 이 소리를 내면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밀어요. 이렇게 붕어처럼 되게 요 소리예요. 요 소리. 그래서 이 내면서 밀어서 요 소리. 요 소리가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얘들아, 입을 동그랗게 해서 위를 내봐. 입 모양 움직이지 말고 위 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이건 틀린 발음이고 자, 얘들아, 손가락을 입술 옆에 놓고 이 소리 내는 거야. 그럼 처음에 이가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술 끝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붕어가 되게 요렇게 연습을 하셔야 그쵸? 아까 우리 그 모음 사각도에서 I 바로 옆에 얘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연습하실 때도 요렇게 연습해서 요렇게 되게 그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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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입 앞에서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요 발음. 연습할 때 요거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요게 그 찌치시랑 붙으면 점 안 찍고 쓰는데 발음은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워추 요렇게 계속 추 요거야. 추 아니고 추 이렇게 당분간은 요 발음할 때 계속 입을 이렇게 붕어 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입 모양이 자꾸 풀려요. 자, 얘들아, 워취 아니고 워추 이렇게 워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알려주시면 되고 성조 표시는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혼자 있을 때만 얘한테 표시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랑 우가 있어요. 성조를 어디에 표시할까요? 한 글자의 모음이 I랑 U밖에 없어. 자,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입 모양 큰 데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우 중에 어디다 할까?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우, 우, 우. 그죠? 우 같기도 하고 벌려지는 걸 생각하면 이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게 헷갈리나 봐요. 그쵸? 어떤 게 더 그런지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뒤에 있는데 하죠. 얘네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요런 구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I랑 U가 있는 구성은 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오는 친구한테 해요. 그래서 우리 중국어에서 뚜이 있죠? 뚜이 할 때 뚜이 있잖아요. 자, 잃어버리다 띠우가 있어요. 자, 띠우일 때는 여기다 표시하고 뚜이일 때는 여기다 표시해요. 뒤에 오는 친구한테 표시해요. 뒤에 오는 친구한테. 그죠?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입이 크게 벌어지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발음 연습하실 때 이제 요런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입이 제일 크게 벌어지는 애한테 성조 표시를 한다. 그쵸? 두 번째 규칙은 오랑 으어는 같이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오어, 으어에다 그냥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우가 문제인데 얘네는 누가 봐도 입이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뒤에 오는 친구가 짐을 하나 더 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성조를 책가방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오는 친구가 책가방을 하나 더 메고 집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음 연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유치원이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 성조 배웠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모음 연습하는 방법, 요거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겠죠. 학교라고 해도 요만큼 배워요. 한 번에 요만큼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를 이제 배울 텐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실 발음들이에요. 특히 얘는. 요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요것만 요게 또 주의할 점이 되겠죠. 그쵸? 으이 아니고 에이, 이에, 오에이, 이엔, 위에, 위엔 요렇게 평소와 다른 발음들이 있어요. 그죠? 요런 것만 이제 선생님들이 발음 연습하실 때 주의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복음모 같은 경우에 요것만 주의해서. 그래서 뭐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놓는 것도 좋아요. 이 발음들은 색깔을 다르게. 그쵸?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놓고 요거 나왔을 때는 다르게 읽는다. 요거를 이제 알려주시면 좋죠. 근데 보면 규칙이 있어요. 그쵸? 아이랑 이나 아이랑 으어나 에가 만났을 때 요런 걸 쓰는 거죠. 그죠? 요게 일단 규칙이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요렇게 읽는 거.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게 제일 어색하실걸요? 요거는 보통 지오 이렇게 읽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익숙한 애잖아요. 그쵸? 뚜에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쿤러 나 졸려 쿤러 하는데 사실 쿤이 아니라 쿠언이었다는 거. 쿠언이었다는 거. 그쵸? 근데 요 발음은 약간 이제 요렇게 굳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쿤 할 때 원래는 쿠언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다 쿤이라고만 읽고 있죠. 사실은 요 발음은 쿠언이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중국어 운모에 un 없어요. un 없어요. 그쵸? un이라는 발음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u는 원래 앞에다가 우를 쓰잖아요. 앞에 이거 쓰잖아요. 근데 요런 발음 없잖아요. 요런 발음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없는 발음이거든요. un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un은 다 uen 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모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성조는 아까 우리 했어요. 그죠? 요거 발음법 연결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성조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모음은 항상 모자를 쓴다. 그래서 성조를 모자 모양으로 선생님이 모자 안에다가 성조 표시를 만들어서 모음 위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띡 붙여주면서 이렇게 교구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모음은 항상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의 모양에 따라서 모자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초등학생들은 이런 거 이제 도입부에서 우리 흥미끌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사투리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사투리 아니거나 성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성조도 의미를 구별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중국인 친구한테 어젠가 그 한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걔가 저한테 今天吃饭了吗? 이거를 你吃饭了吗?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알려줬는데 알려주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한국어도 중국어처럼 성조 같은 게 있는데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얘는 질문이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요건 대답이야. 이것도 의미를 구별하는 요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에도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해요. 그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왜 그 흔히 많이 나오는 옛날 개그 있잖아요. 그 왜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뭐 가가 있는데 이거를 경상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요거를 가가가가라고 안 하고 가가가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가가 네 개가 똑같이 적혀 있지만 이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인지 뭐뭐니 하고 물어보는 가인지가 달라진다. 요런 게 성조랑 비슷한 거야. 요런 걸로 이제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왜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왔던 경상도 사람들만 구분할 수 있다는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것도 서울 사람들은 다 요렇게 읽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앞에는 이인데 뒤에는 이라고 읽잖아요. 이 이렇게 읽거든요. 이 그쵸? 그러면 요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예인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모든 이 알파벳 이는 다 이라고 읽어요. 이 이렇게 읽지 이 이렇게 안 읽으니까 경상도에서는 이 이하고 이를 구분하는데 소리의 높낮이가 활용되는 거죠. 아직 이게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성조가 있었으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예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흥미 끌기 할 때 요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쵸. 선생님도 경상도시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왜 구분이 안 되지? 당연히 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서울 친구한테 읽어보라고 했더니 다 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되게 이상하다. 너희도 A, B, C, D 노래 부를 때 A, B, C, D, E 이렇게 부르지 않냐. 제가 막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도 일부 남아있는 게 있고 요런 게 성조랑 비슷한 거다. 요런 걸로 이제 처음에 흥미 끌기를 해주시면 되게 재밌겠죠. 가가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되게 옛날 개그인데 좋아해요. 그래서 요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이용하시면 재밌죠. 어, 그 중국어 안에 아니, 한국어 안에 남아있는 중국어랑 비슷한 흔적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 괜찮아요. 있죠. 괜찮아요. 이거 우리 괜찮아요 할 때 뭐 메관시도 쓰지만 아니면 뭐 보카치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왜 나리 나라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사실 나리는 어디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예요? 근데 부산 같은 데 가면 감사합니다 하면 어데이에 이런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뭘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건 중국어랑 한국어랑 똑같이 쓰고 있는 예시가 되죠. 그래서 애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얘가 괜찮아요? 아니, 뭘요? 이런 뜻으로 쓰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데이요, 어데이에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다. 아유, 어디 그런 거를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하셨대요. 제2 외국어로 중국어를 하셨는데 그
날아의 의미를 쓰시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대요. 근데 답은 천만에요, 멀요 이거였는데 아이들의 90%가 어데이에 이렇게 썼대요. 어데이에. 근데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맞다고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했던 게 경상도 사람들이 중국어를 더 잘 배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음의 높낮이도 있고 그리고 요렇게 아직 살아있는 표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요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성조 같은 거는 우린 이미 음의 높낮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왜 요 발음이 사실 으가 아니고 으어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으 발음 못해서 어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은지인데 저희 고모는 항상 저한테 언 이렇게 부르거든요. 언지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런 발음부터도 자, 완전 어는 아니고 완전 으도 아닌 그 이상한 중간 같은 발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갔는데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고 끝나고 집에 갔었는데 울산에 갔었는데 이제 집에 갔는데 아빠가 무슨 유튜브 같은 걸 보고 계셨는데 그 경상도 아저씨인 것 같더라고요. 그 증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 발음이 안 돼서 정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정치 뭐 이런 건데 증오의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정오의 정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막 엄청 웃었거든요. 정오의 정치는 12시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발음의 이런 것도 아직 경상도에는 남아 있으니까 요런 게 약간 배우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발음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지도를 해주시면 위쪽 지역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또 재밌고 사투리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재밌어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네가 가라 하와이 해봐라. 이런 거 시키고 그죠? 그 왜 그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라고 계속 한동안 또 블루베리 스무디가 경상도 사람들이 읽는 니가 가라 하와이하고 높이가 똑같대요. 그래서 니가 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이걸 해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아직 이런 음의 높낮이가 남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해보고 중국어 성조 연습해보고 발음 연습에서도 그런 걸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재밌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국어랑 뭐가 비슷하지? 한국어에서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지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블루베리 스무디. 그쵸?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하잖아요. 저는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죠? 니가 가라 하와이 하고 똑같은 블루베리 스무디. 아, 그래서 요거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모를 볼 텐데, 성모는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요거를 쪼개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제가 요런 설명을 써놓은 거는 선생님들이 약간 좀 더 깊이 공부할 때 요걸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보시면 발음 연습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쵸? 아이들하고 발음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포어, 무어, 포어 요거는 그쵸. 이거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써서 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요 발음 이름이 뽀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얘 발음 이름이 뽀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얘네들은 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뽀어, 포어, 모어, 포어, 포어는 영어 F 다 알면 F처럼 발음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뽀어, 포어, 모어, 포어, 뽀어, 포어, 모어, 포어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 포어하고 포어의 차이는 뭐냐면 어떻게 연습하냐면 입 앞에 종이를 한 장 대고 이런 종이를 A4 용지 같은 종이 있죠? 그런 거 하나씩 대고
뽀어 하면 얘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 포어 하면 많이 움직이면 돼. 요렇게 연습하는 거죠. 뽀어, 포어, 뽀어, 포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뽀어하고 포어의 차이는 그거다. 뽀어, 포어, 모어, 포어 요건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있어요. 요거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요거 설명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책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선생님들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요거를 연습해 보세요. 혀 끝을 윗니 뒤쪽에 보면 이 바로 뒤에 약간 도돌도돌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혀 끝을 거기다가 대었다가 떼면서 뜨어 소리 내는 거예요. 뜨어 이렇게 해보세요. 뜨어. 그러면 보통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준다고 치면 애들이 90%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이렇게 발음해요. 부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요. 우리 한국어로 디귿 해볼까요? 디귿하고 딱 멈춰보세요. 디귿 딱 멈추면 혀 위치가 제가 아까 붙이라고 했던 거기 딱 붙어서 마지막에 딱 끝나죠. 그죠? 디귿, 티귿, 니은, 리을 다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듯이 편하게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요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연습해야 되냐면 얘들아 디귿 멈춰보세요. 디귿 요거 생각하면서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설명이 너무 어렵게 돼 있죠. 설명에 혀 끝을 윗니 뒤쪽에 딱딱한 부분에 대었다가 떼면서 뜨어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혀를 이렇게 어떻게 붙이냐면요. 혀를 붙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붙이게 되냐면 혀를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닿는 부분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혀를 말아 이렇게 붙여요. 말아서 그러면 소리가 뜨어 트으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연습할 때 디귿 뜨어 티읒 트어 니은 느어 리을 르어 요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 그리고 이 뽀뽀모포 할 때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뭐 시키냐면 얘들아 우리 첫 번째로 배울 발음은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발음인데 자 그러면 코카콜라 입술 안 붙이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 들어서 해보라고 해요. 선생님들 해보세요. 입술 안 붙이고. 되시나요? 코카콜라는 원래 입술이 안 붙죠. 왜냐면 뽀뽀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연습할 때다 코카콜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코카콜라는 원래 그냥 코카콜라 해도 입술이 붙지 않아. 근데 이 발음은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입술이 붙였다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소리를 내는 요소가 된다. 요런 거를 이제 알려줄 때 코카콜라 입술 안 붙이고 해볼 사람. 근데 이거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코카콜라를 입술 안 붙이고 10번 할 수 있는 사람. 요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막 연습해요. 코카콜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깨닫죠. 입술이 원래 안 붙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게 이런 거 이제 주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끄어 크어 흐어가 있는데 끄어 크어 흐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 사실 얘는 그냥 우리 쌍기역 발음하듯이 끄어 하면 돼요. 그쵸? 끄어. 요거 두 개가 사실 저는 중국어 발음이 되게 어려운 발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목을 긁어야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목을 안 긁어요. 끄어 크어 흐어 이렇게 발음하세요. 끄어 크어 흐어 끄어 크어 흐어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 한 거 들어보면 끄어 크어 흐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이제 애들한테 이거
자,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나야 더 중국인 같이 발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한국 사람들은 나는 검은색 좋아해. 중국어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我喜欢黑色 이렇게 발음해요. 我喜欢黑色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들어보면, 我喜欢黑色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헤이서 요것만 들어봐도 저 사람 한국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발음이 요 H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성우들이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약간 한국스럽게 발음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흐어 이런 것들은 목을 많이 긁어주는 소리다. 그래서 끄어 크어 흐어 크어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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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나 지금 목말라 나 엄청 목말라 我很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我很渴 이렇게 해서 我很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 잘하면 진짜 중국인 같이 중국어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끄어, 크어, 흐어, 크어, 흐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허씨잖아요, 허씨. 근데 중국 사람들은 허 발음할 때 허 이렇게 못해서 다 흐어라고 한단 말이죠. 흐어라고 하는데 목을 심지어 또 긁으면서 흐어은지라고 하죠. 흐어은지. 그래서 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자꾸 뭘 마시냐. 나는 마시는 게 아니고 허 이거라고 흐어 아니고 허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보면 근데 한국에서도 아나운서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요거 발음할 때 옛날에는 그냥 해 이렇게 발음했는데 요새는 회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다. 요거를 해서 흐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찌치시가 있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발음인데 발음은 되게 쉬워요. 그쵸? 찌치시 쉬운데 얘한테 어려운 점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거 두 개. Q는요. 치읓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영어 배운 친구들은 Q를 자꾸 키읔으로 읽어요. 요거 주의해야 될 점이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거든요. 요 시는 어떤 시냐면요. 도레미파솔라 시도 할 때 시예요. 그래서 시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가 중국어로 学习잖아요. 学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자꾸 이것처럼 읽어요. 영어 C처럼.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시, 시, 찌치, 시 이렇게 읽는데 C 아니고 시예요. 그쵸? 시 요렇게 읽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녹음을 들어보면 C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얘들아 얘는 C라고 읽어야지 C라고 읽으면 틀려. 근데 녹음이 틀렸어. 들어봐 하고 들려주거든요. 그럼 다 찌, 치, C, 찌, 치, C 이렇게 읽어요. C 아니고 C. 그쵸? 찌, 치, 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혀 모양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찌, 치, 시, 찌, 치, 시 요게 맞는데 자꾸 찌, 치, C 하면 C 해보세요. 혀 모양이 달라져요. C 그죠? 찌, 치, 시인데 찌, 치, C 하면 C 할 때 혀 모양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C 아니고 C라는 거 요게 주의할 점. 그리고 선생님들도 혹시나 내가 C 아니고 C라고 읽고 있는지 요것도 주의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주의할 점이고요. 사실 어떻게 지도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앞에 이 다른 다양한 발음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요 지읒, 치읒, 치읓 요 친구들 다 모아서 가르치시는 게 편해요. 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없다는 건설음 발음입니다. 건설음.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친구들한테 얘는 책에도 건설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혀를 말라고 돼 있어요. 혀를 말라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혀를 말겠어요. 그쵸? 선생님도 혀 말아보실래요? 혀를 말아서. 개구리처럼. 혀를 말 수 없어요. 우리 혀를 말 수 없으니까 혀를 어떻게 하냐면요. 입천장이 있잖아요. 혀를 입천장에다 가까이 대는 거예요. 입천장에다 대는 건데, 그 입천장 가까이에 놓고 발음하는 건데, 입천장 가까이 놓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차라리 혀를 입천장에다 갖다 대요. 이렇게 붙여. 붙이고, 붙이고 지읒 발음 내는 거예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지읒 발음 해볼까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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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괜찮아요. 우리 CH는 한국에서도 치읓으로 많이 쓰니까 요건 안 헷갈려.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슈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혀를 입천장에다 대고 요렇게 가르치면 되시고요. 중요한 건 얘예요. 요 R 발음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한국 사람들이 다 틀리게 발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발음해. 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뒤로 넣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고요.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발음.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혀를 이렇게 말잖아요. 혀를 할 때 혀를 말면 소리가 뒤로 이렇게 가는 소리 나요. 이렇게. 이런 느낌 나죠? 이렇게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고 소리를 앞으로 뱉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 그래서 요 발음이 하고 비슷하게 들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돼. 그래서 아니고 이렇게 요런 발음이 요런 발음. 되게 어려운 발음이죠, 그죠? 되게 어려운 발음인데 대부분 틀리게 발음하죠. 우리 원래 일본이 중국어로 일본이잖아요. 일본. 근데 한국에서 이제 모든 CD를 다 들어보면 일본 이렇게 발음해요. 일본 아니고 일본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중국 가면 어 너는 중국어 발음을 왜 잘하니?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죠. 저는 가끔 중국 사람 발음도 고쳐주거든요. 너 그거 틀렸어, 발음. 그래서 중국 가면 이제 가끔 너는 직업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보죠. 왜냐면, 어, 학생들하고 계속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말하는 게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중국어를 빨리 말하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천천히 똑바른 발음으로 정확한 성조로 이게 발음하는 게 약간 배어 있으니까 택시 기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끔 이제 이야기할 일이 생기면 이야기하면 너는 직업이 뭐야?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죠.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도 이제 가끔 너 그거 틀렸어 이런 걸 알려주고 다시 해봐 이런 것도 가끔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되게 중국어 한마디만 해도 너 중국어 되게 잘한다 부터 해서 되게 칭찬을 잘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보시면 이거는
주의할 게 요거밖에 없어요. 시가 치읓이다. 요거. 그래서 쯔, 츠, 스, 쯔, 츠, 스 이렇게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하고 연습하실 때 그거 하시면 돼요. 혀를 끌끌 차다 할 때 요런 느낌으로 쯔, 츠, 스, 쯔, 츠, 스인데 요 츠 발음이 영어에도 있어요. 그 영어 단어 중에 맨 끝에 ts로 끝나는 친구들 있죠? 요게 요게 요 발음 나죠. 츠 발음처럼 나죠. 스포츠, 도너츠 할 때 츠 할 때 츠, 츠 해서 요렇게 지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도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음모와 성모를 조합해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발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들었던 몇몇 이상한 발음을 소개해드리면 nine 이렇게 읽더라고요. nine, nine이 뭐 같으세요? nine, nine은 스펠링을 써서 우리 nine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nine. 어떤 학생이 자, nine 이렇게 읽었어요. nine이 뭘까요? nine. 요게 니너 있죠? 니너 너는 요거 질문할 때 니너인데 nine 요렇게 읽더라고요. nine, nine 요렇게 읽기도 하고요. woman 있잖아요. woman, woman 있잖아요. woman, woman은 진짜 99% woman이라고 읽어요. woman, woman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상하게 읽는 애가 뭐냐면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 찬팅이잖아요. 찬팅. 찬팅 할 때 CAN 있잖아요. 거의 99% 캔이라고 읽어요. 캔. 캔팅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진짜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랑 다르게 읽는 글자들은 선생님이 약간 귀찮으시더라도 영어랑 좀 다르게 읽는 글자들은 그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신다거나 이런 거 해주시면 아이들이 저거 색깔 다르면 발음이 달랐는데 그럼 키읔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요런 거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나? 안 써놨나? 자, 요거는 여기 써놨네요. 여기 있죠? 이거 woman 취 찬팅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읽어봐 하면 woman 쿠 캔팅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我们一起去 餐厅봐. 이걸 읽으라고 하면 我们一起쿠 캔팅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읽으라고 해놓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어디 읽는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그래서 我们一起去 餐厅봐. 같이 이런 친구들은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시면 아이들이 발음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알 수 있는 비슷한 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된 글자도 같이 배우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조합된 글자. 그래서 그냥 뽀, 포, 모, 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뽀, 뽀루어, 뽀, 뽀루어 이렇게 포, 뭐 있죠? 포, 뭐 있죠? 포, 포, 포 아무튼 이런 거 찾아가지고 모르는 단어라도 상관없어요. 발음만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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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르어, 리즈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어릴수록 더럽고 이런 거 하시면 애들이 좋아해요. 더럽고 추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성조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예시 드는 글자가 요거거든요. 요거랑
맨 처음에 요걸로 얘기를 시작해요. 성조 수업할 때. 자, 얘네는 둘 다 발음이 초거든요. 앞에는 삼성이고 뒤에는 사성이에요. 초, 초 이렇게 읽는데 앞에 초는 못생기다 라는 뜻이고 뒤에 초는 취두부 할 때 취자죠. 냄새나다. 그래서 초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너무 냄새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니很 臭라고 안 하고 니很 臭라고 하면 나는 너가 냄새난다고 얘기한 거지만 너는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남학생들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소개팅을 했어. 그 원래 남자 친구들은 소개팅하고 이런 얘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팅을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그 사람 진짜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타헌초라고 말했어. 그래서 선생님 친구는 그 사람이 겁나 냄새나는 사람인 줄 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진다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니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요걸로 보통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별 흥미가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이나 좀 큰 친구들은 요런 거 괜찮고요. 그 나이 또래에 이제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거 단어들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성조는 다르고 발음은 똑같은 거 요런 걸로 이제 맨 처음에 요런 걸 잡아주시면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발음은 한 번에 다 익힐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요. 아이들은 되게 빨리 배워요. 대신 되게 빨리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발음 연습하는 날 이런 거를 가지시면 이제 좋겠죠. 영어 선생님들도 1학년, 2학년들은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발음 연습만 하는 날, 이런 날을 정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 연습할 때, 이제 지도할 때 이런 교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보내드릴 건데 설 지나고 보내드릴게요. 설 지나고. 그래서 요거 이제 교구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조합하면서 탕후루, 예, 탕후루. 요새 친구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탕후루 위에 보면 성모가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 탕후루를 나눠 먹으려고 탕후루에서 빼서 그릇에 담아줬더니 그릇에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하고 글자를 이제 조합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떠먹으려고 보니까 숟가락 위에 성조가 있네. 그럼 성조까지 조합해서 이렇게 연습해보는 교구거든요. 요거는 제가 PPT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실 때 PPT로도 활용하시고 교구로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게. 유아들은 사실 실물 교구가 좋아요. 유아들 수업하실 때는 실물로 있어야 자기들이 붙이고 떼고 해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저학년까지는 교구가 괜찮고요. 큰 애들은 되게 유치해해요. 이런 거. 그래서 큰 애들은 요런 이제 PPT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면 더 낫겠죠. 그리고 그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1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되고 발음 카드를 조합할 수도 있고 당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노래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요런 게 이제 발음 카드인데 요거는 사실 팔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 선생님이 여력이 되시면 아이들 수만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발음 연습하는 날 이렇게 만들어서 조합해보고 조합한 거 발음해보고 하시면 좋겠죠. 보시면 제가 자음은 파란색으로 해놓고 모음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해놨는데 이유가 의는 사실 저걸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저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하나만 해놨고요. 모음 2개씩 해놨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되고 뭐 처음에는 빠, 포어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아오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이아오, 이오우 이런 거. 그래서 2글자 만들려면 모음이 2세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라오시 이런 거 만들려면 라오시는 괜찮은데 만약에 마마 만들어 보세요. 근데 A가 하나밖에 없으면 못 만들겠죠. 그래서 2개 정도는 있어야 2글자짜리 단어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조합해서 발음해보고 이런 거 해볼 수 있게 이런 연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뭐냐면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숫자들이 다 8이 있어요. 그죠? 숫자 친구들이 다 8이 있는데 이 8의 규칙은 뭘까요? 이 8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조. 그죠? 링, 이, 알, 산 이렇게 8이 성조 표시를 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카드에 보면 요게 지금 제가 작게 줄여놔서 그런데 사실 큰 카드거든요, 요게. 요 카드를 원래는 요 카드를 여기에 붙일 수 있을 만큼 커요. 요 판이. 근데 이걸 이렇게 붙이지 않고 안 해놓은 이유는 한글을 아니 이거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요렇게 싼 요렇게 알 요렇게 링 이렇게 써놓고 발음할 때 요거를 참고해서 음의 높낮이는 요거를 참고하는 거다. 요렇게 그쵸? 코팅해서 썼다 지웠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링, 이, 알, 산. 아, 그리고 요 발음은 사실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표시는 요렇게 하는데요.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얼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 발음은 요게 가까운데 그 한어병은 표기가 안 돼서 요렇게 표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R이라고 해도 되고 얼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R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중국 책 찾아보니까 실제 발음은 요거에 가까운데 한어병음으로 R이라는 발음을 표시할 수 없어서 가장 비슷한 표기로 쓴 게 요거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얼산스라고 안 하고 이알이라고 하면 아 저것도 틀린 발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얼이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가 그들이 틀린 발음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알이라고 발음하면 애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발음이 얼인데 왜 자꾸 알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런 거를 하시면 좋아요. 요거 이제 발음 연습하는 앤데 요거를 약간 수업 시간에 매 수업 시간에 약간 워밍업처럼 해주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위에 게도 재밌어요. 小姐,小姐,别生气,明天太带你去看戏,我坐椅子,你坐地,我吃香蕉,你吃皮. 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아가씨 화내지 마세요. 내일 당신을 데리고 뭐 공연을 보러 갈게요. 나는 의자에 앉고 당신은 바닥에 앉으세요. 나는 바나나를 먹을 테니까 당신은 껍질을 드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를 이제 발음 연습 겸 아니면 약간 워밍업 겸 해서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 따라 하세요. 그래서 小姐,小姐,别生气 하면 이제 아이들이 따라 읽겠죠. 그쵸?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늘려가서 이제 4문장 다 배운 다음에 매 시간 요걸 하는 거죠. 小姐,小姐,别生气,我坐椅子,你坐地,我吃香蕉,你吃皮. 요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배우면서 아이들이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겠죠.
吃香蕉, 나는 바나나를 먹겠다는 뜻이구나. 그럼 비는 뭘까? 비?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죠. 선생님, 비는 뭐예요? 그럼 껍질이야. 그러면서 이제 요런 것도 괜찮고요. 밑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샤오바이투, 샤오바이투, 바이오바이 요거 그쵸? 요것도 이제 근데 저는 위에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런 류의 약간 놀리는 것 같은 요런 거. 요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그, 그 유튜브에 보면 요거 이거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고 요거는 요번에 찾은 건데 뒤에 보면 송지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송지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요런 거 되게 많이 강의를 해놨어요. 그 중국어 동요 해가지고 중국어 동요 이렇게 해서 요런 류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손지영 교수님 거를 찾아가지고 동요를 보시면 요런 류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은요. 한 달에 한 개 정도 하는 것도 괜찮고 뭐 한 학기에 한 개 아니면 한 분기에 한 개 정도가 괜찮고요. 매 시간 바꾸면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분기별로 한 개씩 이걸 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주가 끝나고 나면 요거 확실히 다 외워서 그냥 小姐딱 하면 애들이 小姐明天带你去看戏我坐椅子你坐地我吃香蕉你吃皮 이렇게 할 수 있게 매 시간 하는 거 좋아요. 이거는 안 까먹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중국어 배웠을 때 그때 요거를 그 중국어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학원에서 매일매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니고 끊었는데 지금 학원을 그만둔 지 20년 넘었는데 이건 하나도 선생님이 그때 무슨 수업 했는지는 다 까먹었어요. 이것만 안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애들이 이런 거는 더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해주시면 재밌게 이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거 좋아요.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한 분기에 하나씩. 근데 제 생각은 그 중국어에 보면 리아오링코라고 해가지고 발음 연습하는 그런 잿말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류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간 공장장이네, 김 공장장이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도 하기 힘든데 중국어로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꼭 어려운 발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간단한 게 좋죠. 만약에 왜냐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많이 연습하는 게 이거죠, 그쵸? 이거 많이 나오는 게 요런 거 나와요, 요런 거. 그 리아오링코에 보면 요런 게 나오는데 14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짧은데 나중에는 44는 14가 아니고 14는 44가 아니고 해서 막 점점 길어지게 나오면 선생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발음도 틀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다가 슈스라고 해야 되는데 슈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선생님 틀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신뢰가 확 깨지는 사람이니까 말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선생님들이 요런 어려운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하겠다 요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런 재밌는 내용이 더 좋아요. 14는 14고 44는 44고 44는 14가 아니고 14는 44가 아니고 이런 거를 왜 하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려운 거 말고 저런 재미있는 것들 많이 찾아보고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시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 왜냐하면 시는 그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중국 시 읽어주는 유튜브 되게 많거든요. 어린이 같이 읽어주는 거 되게 많은데 시가 좋은 점은 우리 보통 今天我去
学校 이런 거 할 때, 今天我去学校 이렇게 해서 글자 글자마다의 길이가 다른데 시는 한 글자 한 글자 자기 성조를 다 챙겨서 읽으니까 발음 연습할 때 되게 좋은 재료로 쓸 수 있어요. 흔하게 많이 이제 배우는 시들은 선생님이 조금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쉬운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200의 정의하사예요. 정의하사. 床前 明月光 해서 뭐 내 침대 앞에 달빛이 비치는데 어쩌고 하는 그게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 하시려면 이름이 뭐더라 그거? 용의어라고 있어요. 용의어 헤엄치는 거위. 근데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처음 시작이 으어 이렇게 시작해요. 시가. 저는 그 시는 외우진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거위가 뭐 물에서 헤엄을 치네 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맨 처음 시작이 으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 용의어거든요. 용의어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맹호연 씨인데 춘효라는 시가 있어요. 춘효. 춘미엔 뽀주에샤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금방 외워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시들도 다 원래 시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으어 이거를 그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그 노래도 같이 부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 배우고 이러면 좋죠. 왜냐면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게 단순히 니하오, 니 출발로마, 니 취날 이런 것만 배우는 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까지 같이 배우면 더 재밌죠. 왜냐하면 그 미국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배운다. 그러면 미국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깊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단 역사가 굉장히 깊으니까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번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중국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보면 건물 모양은 동그란데 그렇죠? 벽은 네모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게 많은데 그 요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중국에 가면 우리 티엔탄 같은 데 가도 안에 티엔탄 그 건물은 동그랗고 벽은 네모난데 요게 옛날 중국 사람들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거죠. 요걸 우리 이제 한자로 쓰면 천원지방이라고 해요. 천원지방. 그러니까 천은 하늘천이고요. 원은 동그라미 할 때 그 원이고 지는 땅지이고 방은 모방이에요. 모방. 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천원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중국 갔을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랑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천원지방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국에서는 옛날에 1,000원만 주면 지방에 땅을 한 평 살 수 있었다. 이런 헛소리를 했더니 그분이 아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 할 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요런 이야기도 해주고 문화 부분에서 요런 옛날 이야기들 이런 거 해주시면 그 왜 서양에서도 옛날에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화적인 것들도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면 중국어가 훨씬 더 재미있어지겠죠.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건드려 주시면
아이들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중국이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중국 동요라든지 중국 시라든지 아니면 명언도 좋고요. 뭐 중국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수업이 훨씬 더 재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오늘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동화책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책은 없고 PDF는 있어요. 그래서 PDF로 보내드릴 건데, 무슨 동화책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책 보이시나요? 요게 중국 책은 아니고요. 영국 책인데 그 미스터 판다라고 하는 영국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엔서런 쭈슈잖아요. 그쵸? 색깔 익히는 동화책이에요.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좋은 점은 어, 좀 안 배우는 요런 의어위라든지 요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你最喜欢什么颜色의위我最喜欢粉色熊猫先生 이렇게 해서 요런 동화들을 만약에 유아라면 유아인데 딱히 교재가 없다. 그러면 요런 동화책 가지고 수업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초딩이다. 근데 시환 배웠어. 시환, 你喜欢什么颜色? 요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환 배운 다음에 이 동화책 가져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수업하시면 또 재밌게 하실 수 있겠죠. 그쵸? 你喜欢什么颜色? 我喜欢粉色.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이 물어봐요. 你喜欢什么颜色? 我喜欢黄色. 저 你喜欢什么颜色? 蓝色. 뭐 이렇게. 그래서 你们喜欢什么颜色? 물어보면 얘가 한 명씩 다 대답해요. 红色, 橙色, 黄色, 绿色, 蓝色. 저 이렇게 다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熊猫先生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黑色和白色 해서 팬더는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으니까 요 색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색깔을 보는 책이고 하나는 그 감정에 관련된 책인데요. 감정에 관련된 책도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감정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보시면 요거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니 간주에 점么样? 너 오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我很高兴. 나 기분이 좋아. 뭐, 저 즐거워. 니 간주에 점么样? 하면 난고. 그쵸? 얘는 좀 힘들대요. 그리고 저 하이파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감정 배우는 책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쵸?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도 보시면 니 간주에 점么样? 일단 我很高兴. 요 정도는 중국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因为你是我的朋友熊猫先生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한국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을 지도하실 때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막 기분이 어때? 이런 거를 이제 막 배운 단계라면 아직 高兴, 我很高兴, 我很难过, 뭐 我很难受 이런 거 이렇게 잠깐 조금만 배웠잖아요. 인웨이까지 해서 내 기분을 설명할 만큼의 아직 그게 아니면 그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어요. 我是
你是 배웠고 朋友 배웠고 我的 이런 거 배웠으면 이제 你是我的朋友 왜냐하면 아직 안 배웠어. 그러면 因为你是我的朋友 안 하고 왜냐하면 你是我的朋友 너가 내 친구잖아.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좀 더 큰 친구들하고 해서 이제 因为도 배웠어. 그러면 因为你是我的朋友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시면 요런 부분은 쉽고 왜냐하면 땅콩을 흘렸거든. 다 땅콩이 다 없어졌거든. 저 메일러 요런 거 아직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我很难过 여기까지만 배우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얘는 보면 我很害怕. 왜 하이파일까요? 뒤에 거미가 있었어.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는 거죠. 나는 화가 났는데 누가 토츠워더 나인루어를 했어요. 내 거 훔쳐갔어. 그쵸? 내 치즈를 훔쳐갔어. 그쵸? 요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지난주에는 우리 한 주 거 해봤잖아요. 그쵸? 아니, 그죠? 한 주 거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 책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여 이걸 한 달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감정만 배울 거예요. 감정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우리 4주 동안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4주 동안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 이 4주 동안 이 감정을 어떻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배울지를 짜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에는 나는 감정 단어를 알려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니 간주에怎么样을 하고 아이들 대답을 하겠다. 그럼 3주, 4주는 뭐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책 한 권을 보통 한 달 동안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구성을 나눌 거고 그리고 뭘 활용할지 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니 간주에 怎么样 하고 我很高兴 니 간주에 怎么样 我很害怕 니 간주에 怎么样 我很 뭐 난고 요걸로 동요를 만들어서 쭉 배우겠다. 해서 이 동요를 익혀서 이 책 한 권에 다 요 부분만 다 외우는 걸로 해서 할 건데 어떻게 해서 다 외울지 이게 너무 기니까 하루에 2페이지만 배워서 한 주, 2주, 3주 배우고 나머지 한 주에 다 정리해서 다 외우겠다. 요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단어를 2주에 나눠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 배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요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선생님들의 그게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있고 그 어떻게 구성할지 요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지난주 자료 메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태화 선생님은 발표 준비되셨나요? 가능하신가요?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그 발표를 일단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숙제로 올려주시면 제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제는 뭐냐면 이 동화책을 4주 동안 내가 수업을 한다. 색깔도 괜찮고 제가 2권 다 보내드릴 거니까 색깔도 괜찮고요. 이거 감정도 괜찮아요. 2개 중에 한 권을 선택하셔가지고 4주 동안 내가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다도 좋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요 했잖아요. 동요. 그죠? 영상. 제가 동요 보시라고 했죠. 그죠? 이 동요를 만들어 봅시다. 한 개씩. 그죠? 자기가 책을 한 권씩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요 내용 배우고 어떤 동요를 만들지 개사하는 거예요. 개사. 기존에 있는 동요에서 개사. 그래서 뭐 쉬운 동요들도 괜찮고
저희 빡쌤이 쓰셨던 동요들 중에서 개사해서 쓰셔도 되고, 인디언 노래가 제일 쉽긴 한데, 인디언 노래는 너무 짧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쉬운 동요로 하시면 돼요. 쉬운 동요. 그, 그 노래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 주먹 가위보, 이거 있죠.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이거 우리 선생님이 동요하신 거에 있을걸요. 그쵸? 그 동요도 괜찮고요. 아무튼 쉬운 동요로 찾으셔가지고 학교종이 땡땡땡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나비야 이것도 좀 생각보다 봄나들인가? 나리 나리 개나리 이거 있죠. 요것도 괜찮고요. 뭐 아무튼 쉬운 동요로 해서 요거를 4주 동안 내가 수업을 할 거다 해서 4주 동안 어떻게 수업할지 나누고 이 수업에서 사용할 동요 한 개 만들기 요게 과제.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과제를 우리 다음 주는 설이라서 수업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는 안 하고, 뭐 하냐면, 그냥 카페에 올리는 걸로 해서, 그, 일단 제가 채팅창에 써놓을게요. 일단은 4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주는 동요를 배운다 치고 3주 동안 수업할 내용 정하기 하고 두 번째는 동요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걸로 요게 이제 과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제 3주 동안 요 책을 어떻게 쪼개서 수업할지 하고 그다음에 동요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선생님 두 분 다 컴퓨터로 지금 들어오셨나요? 핸드폰 아니고? 컴퓨터신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휴대폰이시구나. 그럼 제가 메일로 보낼게요. 컴퓨터시면 여기서 제가 파일 보내드리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휴대폰은 안 되고 안 뜨거든요, 아예.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메일로 보내놓을게요.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생뚱맞게 갑자기 이걸 어떻게 나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잠깐만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볼 수 있는, 어디 갔어? 지금 안 떴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한 10만 원 정도의 그 특강을 했던 애들인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우리 수업에서 책도 되게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걸 보여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짜놓긴 했거든요. 이건 이제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낼 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미스터 판다 정서인지북 수업 지도안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해놨는데 요거는 한 번 수업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럼 보시면 1-1차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수업에서 한 번 쓰는 거. 그래서 인사 노래하고 학습 목표 제시하고 동화책 읽어주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를 연속 보기. 그래서 요게 이제 정서북, 아니 색깔북인데 요것도 보면 1시간에 끝나는 걸로 해놔가지고 보시면 인사하고 학습 목표하고 그 다음에 동화 다 읽어주고 동화 다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까지 내가 다 써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주면 되는지. 그래서 판다 씨가 길을 가다가 분홍색 도넛 그림을 들고 있는 악어 친구를 만났어요. 파간다 친구가 악어 친구한테 어떤 색, 판다 친구는 뭐 악어 친구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자, 你喜欢什么颜色鳄鱼? 이렇게 악어야, 너는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친구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내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는 1시간짜리니까 선생님들 생각에 요거를 어떻게 쪼개서 3시간에 나누어서 수업할지 요거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이런 막 뭐 부가트 만드는 거, 학습지 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할지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동화책으로 수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동화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걸 해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네,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일반 책 같은 경우에는 다 자료가 다 있고 대충 어떻게 쪼개서 할지 이게 되는데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에 나눠서 할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 동요 만들기까지 해서 4가지 아니요 두 가지 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 제가 요 미스터 판다 책이랑 책 2권이랑 그 다음에 요 수업 지도안 2개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2개 지도안을 만드셔서 우리가 설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만날 거니까 그쵸? 그때까지 카페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 전에 제가 한 이틀은 볼 수 있게 한 저희 수업하기 이틀 전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수정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러면 어, 그러면 지난번에 그 제가 발표할 때 준비해달라고 했던 거는 그것도 카페에 올려주세요. 카페에 올려주시면 그것도 제가 보고 같이 정리해서 그날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2분 다 등업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공간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거기에 보면 과제 제출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쓰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도 다 어쨌든 캡처해놨으니까 컴퓨터에서 캡처하실 때 이렇게 자료 그림 넣고 싶으시면 어, 그 캡처 도구를 쓰시거나 그쵸? 아니면 그 창문 모양이랑 Shift랑 S 누르면 되거든요. 창문 모양 Shift S 같이 누르면 화면이 캄캄해지면서 더하기 모양이 생겨요. 그럼 더하기로 이렇게 그리면 잘려 나오거든요. 걔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 할 말은 다 있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먼저 지난주에 우리 그 1시간짜리 만드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카페에다가 뭐뭐 올려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올려주세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